0.1% 아이들 행복하고 마음 튼튼한 아이들 키워내기.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정말 행복한 아이들 키워내는 부모들을 보면 양육 태도나 하시는 게 좀 특별해요. 그래서 이번 세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합시다. 특히 이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키워내신 분들을 보면은 이 쿠션을 많이 두툼하게 쌓아놓는 분들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쿠션이 많이 있는 아이들은 어딜 가서 다치거나 실패는 하게 돼 있죠. 예, 실패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떠세요? 인생이 더 쉬워지시나요? 좀 더 어려워지시나요? 예,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도 반드시 참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거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다치는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어디에 떨어졌으면 좋으시겠어요? 이 맨 바닥? 아니면 내가 그때까지 열심히 쌓아둔 아주 포근한 그 쿠션 위에? 예, 반드시 넘어지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왕이면 넘어졌을 때 이런 생바닥보다 참 쿠션에 넘어지면 그만큼 덜 다치겠죠. 이게 바로 그 차이점인 거예요.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보면은 실수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넘어지고 정말 쓰러졌을 때 받쳐주는 쿠션이 있었다는 거. 이게 바로 부모님의 파워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우리 아이가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 이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거. 이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나라는 대상을 의존하고 엄마 없으면 못해. 이것보다 엄마가 안 계셔도, 아버지가 안 계셔도 지금까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가게에 가다 보면은 꼬맹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아이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아, 쟤는 저렇게 크겠다 하고 딱 알 수가 있어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님께서 아우, 얼마나 아파. 아우,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되시면은 그 아이는 그렇게 안 아팠는데도 엄마의 모습 보고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나요. 하지만 아이가 넘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냥 딴청 피워요. 어머, 참 이거 멋있네 하고 있어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왜죠? 심각하게 안 넘어졌으면 일단 안 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저를 딱 보잖아요. 엄마의 반응이 어떨까? 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하죠? 털고 일어나서 와서 엄마 저 넘어졌어요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따뜻해야죠. 진짜 아팠겠다. 근데 참 잘 일어났네? 뭘 배운 거죠? 스스로 달래고 다스리고 자기 감정 컨트롤하고 이겨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늘 우리 아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라면 내가 옆에 없어도 스스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밑에 두툼하게 다치지 않도록, 그다지 다치지 않도록, 다칠 수는 있죠. 근데 그만큼 비해서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쿠션 쌓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쿠션을 많이 쌓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정말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보니까 부모님께서 돈 투자, 아파트 팔아서 학원 보내고 이런 것보다 아이에게 투자한 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 내 자신을 투자를 하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시간 투자라는 뜻이에요. 네, 한 아버님께서 저 2시간이나 아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세미나 듣고 가셔서. 아유, 잘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2시간 앉혀놓고 열심히 텔레비전 보셨대요. 네, 일단은 시작이 괜찮아요. 와중에 대화도 좀 하셨나요? 아니, 그것까지는. 네, 그러면 이제 대화도 좀 하시고. 그게 바로 이 쿠션 쌓는 그거예요. 행동인 거예요. 아이와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화. 그리고 나를 투자하는 거. 하버드에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근데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 아버지는 정말 집안 환경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차를 고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늘 때가 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7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바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7명이나 됐지만 you and me time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만의 시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시면 이 너와의 나만의 시간이 이 학생에게는 뭐였냐면 아버지 무릎에 앉혀놓고 이 아이가 물티슈로 아버지 손가락, 손 지저분해진 손을 닦아주면서 아버지가 너가 오늘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이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얘기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오늘 좀 안 좋았던 일도 얘기해봐. 아빠는 없었으니까 더 알고 싶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물티슈로 닦아주면서. 이게 바로 너와 나만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굳이 돈 투자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자신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정말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키워내는 부모님들은 쓰시는 양육 스타일이 있어요. 이 범라인드라는 연구자는 부모님들을 많이 관찰을 하셨어요. 70년도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아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이 탄탄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그래서 그분이 관찰한 바로 이렇게 4가지의 양육 방식이 나왔어요. 첫 번째 거는 독재자형, 방임형, 허용형, 그리고 권위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부모님께서는 나는 내 양육 스타일이 좀 어떤가 하고 살펴보시면 돼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 오셨다고 굳이 나는 참 좋은 부모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 또 안 왔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내가 하는 스타일인가 한번 보세요. 이 독재자형 양육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정확히 언제 해야 되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부모예요. 바로 반응이 오시죠? 예, 찔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뭐죠? 아이는 무조건 부모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 형은 조그만 게 뭘 알아? 시키는 대로 해. 이 형인 거예요. 왜냐? 내가 어른이고 너보다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특히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겨내셨다면 그런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내가 네 나이 땐 이러고 나오기가 참 쉬워요. 예, 그리고 나 다 겪어본 것 중에 이게 올바른 길이야. 그거 따라오면 되는 거야. 조용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보실게요. 방임형 양육 방식이 있어요.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아이 사생활까지 알 필요 있어요? 나도 피곤한데? 나도 많은 게 해프닝이 있는데 그런 거 뭘 알아야 되나요? 아이에게 밥은 배고플 때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면 되죠. 아이가 대학생? 오케이, 굿. 고등학생 굿, 중학생도 오케이. 근데 아이가 5살짜리인데 네가 알아서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이에게 알아서 먹어 하면은 충분히 알아서 먹어요. 대신 뭐를 알아서 먹죠? 정크 막 먹어요. 사탕,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맞죠? 예, 이거는 부모의 관심이 조금 부족한 거죠. 또 어떤 양육 방식이 있을까요? 허용형. 이거는 뭘까요? 아이들의 행동에 엄격한 규칙이 왜 있어요? 왜 필요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이 자존감 높은 아이 키운다고 어떻게 하죠? 무조건 지지해주고 그냥 다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존감이 낮게 형성돼요. 자신이 결정한 대로 사는 것이 좋다. 네, 아이가 2살인데 그냥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권위형 양육 방식도 있어요. 부모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지침을 제시해야 된다. 내가 부모니까 당연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방향을 제시는 하지만 의견을 묻고 토론할 기회도 준다. 네, 지금 벌써 요즘 세대의 아이들에게 알맞는 양육 방식이 있겠구나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럼 조금 더 나가서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매일마다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양육 방식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양육 스타일일까?
네, 질문이요. 자녀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시나요? 네, 1번은요. 매주 정확한 금액을 주고 더 필요해도 바꿀 수 없죠. 정해놓은 건 정해놓은 거예요. 죽어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보실까요?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용돈까지 줘요? 달라는 대로 줘야죠. 아유, 필요하니까 달라는 거겠죠. 하고 주라는 대로 주는 거. 4번째는 합리적인 이유라면 융통성 있게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죠. 네, 어느 방식이 지금 4가지의 양육 방식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이 허용형일까요? 네, 달라는 대로 주는 스타일. 이제 망하십니다. 왜죠? 지금은 1만 원, 2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자동차 사내세요. 이 유명 브랜드 가방 100만 원짜리 사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마음껏 그냥 주라는 대로. 이런 분들이 집 팔아서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결코 아이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보실게요. 아이가 음악 학원을 그만둔다고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다 겪는 그런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그만둔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1번, 아유, 말도 꺼낼 필요 없어요. 당연히 계속 가야죠. 듣기 싫어. 끝났어, 대화는. 그리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2번, 애초 음악학원 따윈 보내지 않아요. 돈 아깝게. 아이 발달에 뭐 그게 중요합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3번째, 아유, 아이가 즐기지 않으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아이가 싫다는데 굳이 시킬 필요 있나요? 4번째는요, 대화로 설득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는 해준다. 네, 이게 왜 지금 배워놓으면 좋을지. 지금 후회되시는 거 많이 있으시죠? 아우, 시킬 때 좀 할걸.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어른이 되다 보니까. 후회되는 거 많아요. 성인이 돼서 상담받으면서 부모님이 이거 하라 그랬을 때 좀 할 걸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하지 마! 아, 싫어! 아이, 돈이 얼마인데 팍!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 그럼 우리 좀 시간을 두고 좀 고민해보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한번 양육 스타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양육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대하는지